안녕하세요. 20년간 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박성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연구자로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20년간 확인한 결과를 보면 잘못된 섭취 습관 때문에 혈관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어요. 견과류가 건강식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다고요. 특히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께서 혈관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드시는데 정작 그 방법이 잘못되어서 위험을 키우고 계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추적 관찰한 자료만 봐도 그래요.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 중에서 뇌졸중 위험이 오히려 높아진 그룹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견과류가 어떻게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섭취 패턴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명확한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만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어떤 견과류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지어 같은 호두라도 보관 상태와 섭취 시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견과류 드시고 나서 머리가 무겁거나 속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데도 혈압이나 혈당이 좋아지지 않아서 의아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견과류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위험한 습관들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결국 뇌졸중까지 부를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 연구실에서 직접 확인한 데이터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견과류 섭취 습관이 안전한지 지금 당장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 제 지인인 66세 이정우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신경 써서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견과류는 혈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호두와 아몬드를 한 움큼씩 드셨어요.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는데요. 석 달째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고 가끔 어지럼증도 있고 목 뒤가 뻣뻣한 느낌이 자주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건강한 음식만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다른 원인을 찾으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통이 심해지면서 어지럼증까지 동반되어서 급하게 검진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혈압이 평소보다 많이 높아져 있었고 혈관 염증 수치도 상당히 올라가 있었어요. 본인은 건강을 챙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위험을 키우고 있었던 셈이죠. 다행히 저와 상담을 통해서 견과류 섭취 습관을 점검해 보니 문제가 보였어요. 첫째는 보관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고, 둘째는 섭취량이 과도했으며, 셋째는 시간대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바로잡았는데도 한 달 만에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두통도 사라지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이정우님처럼 선의로 건강을 챙기려다가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견과류를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안전한 섭취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정우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한 견과류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산화된 지방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정말 빠르게 산화가 진행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좋은 지방이 나쁜 지방으로 변하는 거죠.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호두와 아몬드는 개봉 후 상온에서 하루만 지나도 산화지수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빨라진다고 하고요. 이렇게 산화된 지방을 계속 드시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세 김미수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대용량 아몬드를 사다가 개봉한 뒤 한 달간 상온에서 보관하면서 드셨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혈압이 오르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악화되었어요. 견과류를 끊었더니 수치가 좋아져서 원인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개봉 후에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2주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견과류에서 변색이 보이거나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이미 산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거든요. 여러분은 견과류를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문제는 과잉 칼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견과류 한 줌이면 200칼로리에서 300칼로리 정도 돼요. 이게 간식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과잉 칼로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관 염증을 유발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칼로리라도 더 큰 부담이 된다고 하고요. 62세 박재호님은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견과류를 간식으로 하루에 두세 줌씩 드셨어요. 살을 빼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체중이 늘고 혈당이 불안정해졌죠. 견과류만으로도 하루에 60만 900칼로리를 더 섭취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밥 한 공기 반 정도의 칼로리예요. 적정량은 하루에 2030g 정도, 손바닥 반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간식과 함께 드시면 칼로리 과잉이 더 심해지니까 견과류를 드시는 날은 다른 간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하루에 몇 줌씩 드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세 번째는 소금과 첨가물 문제예요. 시중에서 파는 견과류 대부분이 소금이나 설탕, 각종 조미료가 들어가 있어요. 맛은 좋지만 혈관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가공된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생견과류를 드시는 분들보다 혈압 상승 위험이 2배 높다고 되어 있어요. 나트륨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량을 늘려서 혈압을 올리기 때문이죠. 68세 이영자님은 소금간이 된 아몬드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가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드셨는데 혈압이 계속 오르는 바람에 고생하셨어요. 무염 생아몬드로 바꾸고 나서야 혈압이 안정되었죠. 무염, 무가당 생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처음엔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견과류 본연의 고소한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인공적인 맛에 길들여진 미각이 자연스러운 맛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소금이 들어간 견과류를 자주 드시나요? 네 번째 문제는 섭취 시간대예요. 저녁 늦게 견과류를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저녁 늦은 시간에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크게 늘어납니다.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을 보면요. 저녁 8시 이후에 고지방 음식을 섭취한 그룹의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30% 이상 높게 나왔어요. 특히 잠들기 전 3시간 이내에 섭취한 경우에는 수치가 더욱 높았고요. 65세 최은호님은 저녁 드라마 보시면서 호두를 드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새벽에 두통으로 깨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더라고요. 견과류 섭취 시간을 오전으로 바꾸신 뒤부터는 새벽 두통이 사라지고 숙면도 취하게 되셨어요. 견과류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드시면 에너지 대사도 활발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서 부작용 위험이 가장 낮아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절대로 피하시고요. 보통 견과류는 언제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개인 체질을 무시하는 경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알레르기가 있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25%가 견과류 섭취 후 복통이나 설사 등의 불편감을 호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 혈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72세 오정희님은 평소 소화력이 약하신 편이었는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견과류를 그대로 드셨어요. 그런데 자꾸 복통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면서 몸 전체가 염증 상태가 되었어요. 견과류를 곱게 갈아서 드시거나 물에 불려서 드시도록 바꿔드렸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해당 견과류를 피해야 하고요.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갈아 먹거나 불려 먹는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혹시 견과류 드신 뒤에 속이 불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5가지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게 견과류의 효능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는 이런 위험을 완전히 피하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견과류 섭취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견과류의 영양소를 제대로 보존하면서 산화를 막는 게 핵심입니다. 밀봉, 냉장, 소포장 이 3가지가 가장 안전한 조합이에요. 큰 포장으로 사셨다면 한 번에 드실 분량씩 작은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나눠 담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투명한 포장은 빛에 노출되니까 가능하면 불투명한 용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2주 내에 드실 분량만 냉장 보관하시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3개월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올바른 음식 조합이에요. 견과류를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다른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도 좋아지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베리류나 녹차,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크게 상승해요. 블루베리나 크랜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견과류의 비타민 E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도 견과류의 지방 성분과 만나면 혈관 보호 효과가 더욱 강해지고요. 반대로 술이나 커피, 당도가 높은 과일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혈당 변동이 심해지거든요. 아침 간식으로 아몬드 56개와 블루베리 한 줌을 함께 드시거나 오후에 호두 23개와 녹차 한 잔을 함께 드시는 방법을 추천해요.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세 번째는 개인별 맞춤 섭취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을 드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하니까 무염 제품만 드셔야 하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더 줄이셔야 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견과류에는 인과 칼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브라질너트는 셀레늄 함량이 높아서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몬드는 옥살산 성분 때문에 신장 결석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견과류 종류와 섭취량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2030g이지만 개인 차이가 클 수 있거든요. 본인 체질에 맞춰서 조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황금 시간대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견과류를 드시는 시간대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이 2시간대가 견과류 섭취의 황금 시간이에요. 오전 10시경에는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이 가장 활발해져요. 이때 드시면 견과류의 좋은 지방산들이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혈관에 쌓일 위험도 줄어듭니다. 오후 2시는 점심 식사 후 혈당이 안정화되는 시점이라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공복이나 저녁 늦은 시간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공복에 고지방 음식을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되고 늦은 시간에 드시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점심 식사 1시간 후에 호두 23개, 오후 간식 시간에 캐슈넛을 소량 드시는 방식으로 나눠서 드세요. 주로 어느 시간대에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5번째는 꾸준한 건강 모니터링이에요. 견과류를 드시기 시작하면서 본인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게 중요해요. 혈압, 혈당, 체중 변화를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주 1회 정도는 간단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도 좋아요. 견과류 섭취량, 섭취 시간, 몸의 반응 등을 적어두시면 본인에게 맞는 패턴을 찾을 수 있거든요. 만약 수치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몸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견과류는 장기간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음식이에요. 하지만 무작정 오래 드시는 게 아니라 몸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조절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건강 수치를 점검해 보셨나요? 여섯 번째는 견과류 종류별 특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견과류가 같은 건 아니거든요.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지만 칼로리가 높아서 과다 섭취 주의해야 해요. 아몬드는 비타민 E가 많아 항산화 효과가 좋지만 옥살산 때문에 신장 결석 주의가 필요하고요.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 극도로 많아서 하루 12개만 드셔도 충분해요. 피스타치오는 칼륨이 많아서 신장 질환자는 피해야 하고 마카다미아는 칼로리가 가장 높아서 다이어트 중이시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각 견과류의 특성을 이해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로테이션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 가지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34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드세요. 일곱 번째는 준비와 전처리 방법이에요. 견과류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 적절한 전처리를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특히 소화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필수예요. 하룻밤 물에 불려서 드시면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어서 소화가 쉬워져요. 살짝 볶아서 드시면 고소한 맛도 살리고 세균도 제거할 수 있고요. 갈아서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지지만 산화가 빨라지니까 바로 드셔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견과류가 혈관 건강에 해로워질 수 있는 잘못된 습관 5가지와 안전하게 즐기는 생활 실천법 7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견과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던 위험한 습관들이 문제였어요. 잘못된 상식으로 견과류를 관리하면 산화된 지방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과잉 칼로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첨가물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 섭취는 혈전 위험을 키우고 체질을 무시한 섭취는 전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습관들이 계속되면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견과류가 혈관 나이를 젊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신선하게 보관하고 적정량을 황금 시간대에 드시면서 좋은 음식과 조합하고 개인 체질에 맞춰 조절한다면 말이에요. 꾸준한 모니터링까지 더해지면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정우님처럼 단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한 달 만에 혈압이 정상화되고 두통이 사라질 수 있어요. 김미수님처럼 보관 방법만 바꿔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질 수 있고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 하나만 드리자면 무염 생견과류를 소포장으로 구입해서 냉장 보관하시고 오전 십시경에 손바닥 반만큼만 드셔보세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작점이에요. 큰 포장 제품을 사셨다면 집에 가자마자 소분해서 밀폐 용기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냉장고 문이 아닌 안쪽에 보관하시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면서 본인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2주 정도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20년 연구 경험상 작은 습관의 변화가 가져오는 결과는 정말 놀라워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관을 더욱 젊게 만들어주는 슈퍼 음식 조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리류와 녹차 외에도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조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다른 섭취 전략도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은 견과류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바꿔보신 후에 변화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